레이더와 미사일을 배치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공갈을 자행하며 상전인양 불임한다. 100만 제한 중국인과 3천만이 넘는 중국 오마오당은 인터넷 인해 전술로 여론을 교란한다. 공자학원을 만들어 통일전선 공작을 전개하고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예술 등 각계 각층에서 친중공 인사를 양성한다. 우리는 공자학원의 추방을 요구한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이 공자를 내세워서 공산주의 모태통 사상을 선전하고 중국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며 주재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인 사이를 감시하는 선전 첩보 공작기관이다. 통일전선 공작의 거점이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는 미끼에 불과하다.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통일선전부 공작부 지휘 통제하고 있다. 공자학원에 공자는 없다. 공자를 재물과 권력을 탐한 소인배라 말하고 모태똥이야말로 위인이라고 가르친다. 인류의 공부를 잡아내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온갖 만행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차단하고 공산당의 선전과 선동만을 했다. 한때 118개에 달했던 미국의 공자학원이 2023년 7월 현재 5개만 남았다.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원의 선전첩보 공작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법률적, 행정적으로 그 추방에 적극 나섰기 때문입니다.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스웨덴을 비롯한 서방 각국도 공자학원을 추방하고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에서도 2개의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39개의 공자학원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 국민과 학생들을 중국 공산당의 붉은 그림자를 눈치채고 공자학원을 경계하고 있지만 학교 당국과 교수들이 공자학원을 감싸고 돌기 때문이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대학 교수들이 세계적으로 변화에 무지하거나 중국 공산당원의 해외 공작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30여 년간 중국과 교류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생각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미국은 기울고 중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른다는 착각에 빠졌다. 공산당이 감추는 추악한 진실은 못 보고 신기루 같은 발전상에 홀려서 인류는 앞다퉈 중국 공산당에게 경배했다.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은 물론이고 교수들도 뻔질나게 중국을 왕래했다.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공자학원을 유치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정체와 야욕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자기 나라 국민도 노예로 만들어 착취, 억압하는 조직 폭력배들이다.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을 상대로 민족 자체를 말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수용소에 가둬 강제 노동을 시키고 부녀자들에게 낙태와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아동들을 납치해서 쇠뇌를 시킨다. 홍콩인에 대해서는 일국 양제의 약속을 짓밟고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다. 자유대만에 대해서는 수시로 군사적 도발을 하며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국민을 숨막히게 하는 감시와 통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와 빈부격차,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파룬궁에 대한 가혹한 박해, 그리고 산채로 장기를 적출하는 국가적 범죄로 인해 중국인들의 꿈은 중국을 탈출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전 인류를 상대로 도둑질, 간첩질, 깡패질을 일삼는다. 최소한의 윤리, 도덕, 국제법과 모든 한계를 짓밟고 마약까지 동원하는 소위 초한전이라는 악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인류 최대의 적이자 중국 인민의 철전지 원수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사상 최악의 위협이다. 뒤늦게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공자학원의 검붉은 정체에 대해 눈을 떴다. 지금이라도 공자학원 추방에 나서야 마땅하다. 그러나 공자학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학과 교수들의 대응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가 나서서 공자학원의 정체를 폭로하는 보고서도 발표하고 공자학원 추방을 위한 법률도 제정하는데 우리 국회는 중국 공산당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몸조심에 여념이 없다. 이미 공자학원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자학원을 옹호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공작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비교육적 반국가적 망동이다. 도도한 시대적 교류를 애써 외면하고 친중 반대한민국의 편에 서는 반역 행위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당장 공자학원을 추방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2024년 3월 18일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메스터 대학의 강사는 공자학원의 실체를 폭로하며 망명을 요청하였습니다. ETAC 이태기 자문위원인 메이터스 변호사는 캐나다 온태리오 인권법정에서 그녀의 망명을 위해 변호하였고 이것이 공자학원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첫 사건이었습니다. 캐나다와 인접한 미국에서도 2014년부터 공자학원 폐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대학이 바로 시카고 대학으로 시카고 대학 평교수회는 중국 공산당식 서술과 중국 내 인권 문제 함구가 대학의 학술적 자유와 진실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자학원 폐쇄를 표결하게 됩니다. 시카고 대학의 마샬 샬린즈 교수는 이미 밝혀진 사례들을 모아 공자학원 학술적 악성 코드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당시 공자학원 설립 후 채 10년이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이 책에는 유럽과 미국의 고등교육계에서 발생한 학술적 검열과 대학 이사회를 부패시키는 황제 관광여행 관행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사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 국제관계학 휴수 교수도 같은 해에 공자학원과 대학이라는 논문에서 문화 미션에서 정치 미션을 구분하다라는 보고서를 쓰고 공자학원의 재정과 운영 주체를 고찰하여 진정한 미션이 무엇인지 정확히 간파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대학에서 공자학원이 재정 지원을 하는 컨퍼런스는 친중적이고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프로그램 일색이며 계약서 안에는 중국의 명성과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경우 협정 종료라는 조건부도 들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문화혁명, 천안문 사태, 대만과 홍콩 문제 등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 반인륜적 사실에 대하여 함구를 요구합니다. 2018년 이택의 요구로 영국 런던에는 독립민간법정인 중국 재판소가 설립되었습니다. 판사는 국제 형사재판소의 검사였던 제프리 나이스경이 맡았고 영국 왕실이 식선 변호사와 의료계, 중국 사업에 능통한 위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중국 재판소가 1년에 걸쳐 조사해낸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만 명이 넘는 양심수를 대상으로 국가 주도하에 대규모 강제 장기 적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희생자는 파룬군 수련인 위구르임을 밝혀내고 중국을 반인륜적 범죄 국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 이후 중국이라는 나라는 구미 각국에서 제재 대상국이 된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 교수진은 중국의 인권 탄압을 지켜보고 이런 정권에 학문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국이 후원하는 프로그램 제안을 거절하였고 매사추세츠주 역시 마지막 남은 공자학원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자학원의 무풍지대입니다. 2004년 이래 사립대학은 물론 국립대학까지 내어주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마샬 세렌지 교수가 말한 학술적 악성 코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공자학원이 시스템을 어떻게 장악하는지 그 결과를 통감하게 되었고
함께했던 동맹국가 의방국에서는 중국의 검열 영향을 받는 한국의 모습에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들이 중국의 체제 선전 1세기인 샤프파워가 왜곡된 진실을 직시하여 행동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바른 교육을 지키는 것은 국가 독립을 위해 지켜야 하는 안보와 함께 미래의 정신적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임을 제고하여 공자 학원 폐쇄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초보 이상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내가 자유발 한 5분 할게. 한번 해보게. 공자학원 폐지. 여러분, 충북 대학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좀 배우고 공자학원이 얼마나 가짜인지 깨닫고 공자학원을 폐쇄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저는 대학교 졸업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할머니가 나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길거리에 붙어있는 플래카드 보십시오. 경제 폭망 못 살겠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경제를 더불어민주당이 망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패거리가 망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빚이 2000조에 넘는답니다. 이제 1400조라더니 뭐 2000조라고 하더라고요. 이자만 하더라도 1분에 1억씩 하루에 1440억 이자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나선 것은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북한에 우리가 그냥 뭐 다 되더라도 김정은이 밑에 가도 저는 살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젊은이들 특히 충북대학생들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정은 밑에서 하루인들 살아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길거리에 이렇게 붙었는데 세뇌시키는 겁니다. 이런 불법 현수막 없애라고 주민센터에 신고해 주십시오. 이런 못된 말, 경제폭망 못살겠다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또 길거리 현수막 보십시오. 지갑은 두껍게 휴식은 확실하게 요 따위로 붙여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갑이 두꺼우면 어떻게 휴식을 확실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 노래 만들고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된 거 아닙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다 세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겁게 노래를 했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붙이는 거는 지나가는 그 직원들한테 놀아라, 열심히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실업자 수당 받느라고 일부러 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그 돈으로 해외여행까지 간대요. 속이 터집니다. 이거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길거리 현수막 좀 보세요.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요. 자녀 출산 지원 정책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결혼 10년이면 1억 대출,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무이자, 둘째 낳으면 원금 50% 감면, 셋째 낳으면 원금 전액 감면. 1억을 그냥 주겠대요.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다 국민 혈세입니다. 이렇게 포퓰리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공짜 좋아해요. 뭐 코로나 뭐 지원금이랍시고 처음에 뭐 30만 원씩 줬나? 네, 전 국민한테 줬어요. 이거 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식들이 갚아요. 우리 손자 손녀들은 이제 앞으로 세금에 목 눌려 죽습니다. 월급을 100원 받으면 80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대요. 20원 갖고 살아야 된대요. 아마 20원이 아니라 10원으로 줄었을 거예요. 이제 몇 년 동안에. 문재인 5년 동안에 얼마나 망쳤습니까?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우리 깨어나십시다. 이자들이 공자학원이라고 내세우는데 공자는 없어요. 공자학원이라는 포스터에 보면은 공자 사진까지 해놨어요. 전혀 공자학원에는 공자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공자 내버린 지 오래됐어요. 제사도 안 지내요. 유교 없어요. 그냥 속이는 겁니다. 공자학원. 공자학원이 뭐냐? 1950년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일사후퇴까지 하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짓밟히고 난리였습니까? 300만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지전입니다. 뇌물을 주고 여자를 주고 이렇게 해서 다 공산당으로 물들여가는 이런 작전, 동북공정 이러죠. 중국은 그저 동서남북에 있는 지네 나라 이웃에 붙어있는 나라를 다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 참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동북 쪽에 있잖아요. 특히 중국이 제일 탐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국 조선족이 한번 저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한국을 그렇게 부러워했었다. 몇십 년간 한국을 그렇게 부러워했었다. 한국 물건이면 그저 휴대폰이며 뭐며. 그런데 이제 아니다. 이제 중국이 다 따라잡았잖아요. 한국이 가서 다 거기서 사업 벌리고 쫓겨나고 기술은 다 중국에게 넘겨주고, 문재인이 특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성을 다 중국에 내주려고 얼마나 발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공자학원 이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공산당의 가장 뛰어난 전술,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공자학원이라니까 그런 줄 알죠? 아닙니다. 이자들이 총칼로 우리를 무찔르겠다, 이게 아니라 진지전입니다. 이래서 공자학원이라고 대학교마다 해놓고 중고등학교까지 있다고 합니다. 시내에 학원도 있대요. 여러분, 공차 아마 커피숍도 보셨을 거예요. 공차, 공짜가 아니라 공차, 이렇게 공자인 거죠. 공자. 이게 다 공산당의 작전입니다. 진지전을 벌이는 겁니다. 조금씩 물들여서 공산화 시키는 거죠. 우리 북한도 무섭지만 중국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이런 속담같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중국을 조심해라. 중국을 막아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대로 이어지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저 밑에 있는 서민들도 중국을 아예 다 무시한답니다. 중국에서 내려온 그 탈북자 여성 1호 박사 이해란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중국 사람 없다. 중국 놈, 중국 뚱떼놈, 중국 놈 이런답니다. 중국을 사람 취급도 안 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문재인이며 이재명이며 설날이면은 한복을 입고 중국에다가 세배를 합니다. 요즘 간단히 합시다. 다른 사람들 좀 해요. 쭉 오래 해요. 너무 오래 해요, 혼자서. 자유말은 나도 하고 싶어요, 지금. 근데 허락합니까? 할 말은 많은데 에 비하면 철도 안 들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라고 난 보여요. 자, 나는요, 이제 지금부터 한 65년 전에 나는 여 충북대 입국한 사람으로서 여 충북대 우리 교정에 와서 공자하고 실제 알리기 운동본부에서 오셔서 이렇게 선전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기독교 목사로서 목사의 입장에서 보는 이 중국 공자학원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구나. 내가 말을 하려면요 3시간을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러니 간단히 하겠어요. 중국은 과거에 말이야 덩치만 크고 인구만 많은 호수아비 잠자는 호랑이라고 불렀던 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카터 대통령이 금소평과 제휴해가지고 이제 교류를 하게 돼서 중국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미국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 바람에 나는
6년 동안 중국 최저 서민층을 다니면서 중국 농촌으로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국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부를 해요. 그러나 다 모르죠. 근데 중국 사람은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문명인들이 70%가 넘습니다. 저 시골 하층에는. 이제 그런 나라로서 왜 중국이 이만큼 발전했느냐? 카터 미국 대통령 때 정석병과 국제 교류를 했잖아요. 그때 조건이 뭡니까? 교회를 교회를 문 열어라. 120년 동안 중국이 문을 닫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덩치만 큰 잠자는 호랑이를 들었던 그런 나라란 말이요. 그런 나라가 우리 기독교 교회에 문을 열고 나서부터 30년 동안 발전한 게 오늘의 중국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진핑이라는 놈이 말이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때려 부시고 지금 기독교 박해 운동을 2016년부터 했습니다. 2016년부터. 그래서 난 2016년도까지만 중국 가고 그거는 이제 못 가는데 내가 지금 신분이 다 노출돼서 중국을 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시 중국을 갈 때가 옵니다. 지금 중국이 이게 교회 박해로 운동이라고 문을 닫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받게 하지만 다시 풀릴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전 세계 교회가 총 집중해서 중국 보고가에 나설 겁니다. 중국이 보고만 되면 중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가 오리라고 나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이제 미국은 석양입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저무는 나라라고 나는 봐요. 온갖 잡범들이 온갖 죄악이 관영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를 폐쇄시키라고 나는 보는 사람이에요. 대신 중국이 보고만 만들면 중국의 이 70% 인구가 보고만 예수를 믿게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되기만 하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오리라고 나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중국이 지금 이 시진핑이가 우리 교회를 추방하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놈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반드시 다시 신앙의 자유를 이제 얻을 때가 옵니다. 그때 나도 다시 또 중국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나이가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라 뭐 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기도만 합니다. 기도.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야 지금 문재인 정부 이 주사파 놈들이 5년 동안 이 나라 다 망쳐놓았는데 이걸 지금 속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왜 우리가 한 거 해놓고 벌써 공사가 됐어야 될 텐데 어째 공사가 안 되는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만큼 겉으로 나타나는 아무 변도 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면적으로는 지금 다 80% 90%가 공사가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이 나라를 이만큼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걸 분명히 압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금년 4월 10일 이 총선을 기해서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한다고 그러는데 이 전쟁을 나는 그렇게 주장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과단성이 없다. 국민의힘, 국힘당이 전혀 돕진 않아요. 대통령을. 우리 국힘당은 더불어나고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국힘당을 난 척결하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60여 명이 말이야 박근혜 때 탄핵가 돼 동조했잖아요. 그 세력이 지금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더불어당이 말이요 교회 폐쇄법을 만든다고 해도 막 낄소리도 안 하고 이게 다 망치는 법을 만들어도 말 하나 못하는 것이 그래 국힘당이 그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단 말이요. 그런 들 다 추방해서 나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요 국힘당에서 나하고 전광훈 목사님하고 고용주 변호사 자유민주당 그런 분과 손잡고 신당을 만들지 않느냐 신당. 맞습니다. 그러면 말이야 전국의 우파 국민들이 다 추종해서 압승을 합니다. 압승.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물주구만 해도 난 되리라고 보는데 잠깐 우리나라는 그러면 나는 4.19 세대입니다. 6.25 세대 5.18 5.15 다시는 세대로서 4.19 당시에 대학생들만 한다면 지금 문재인 잡고 다 둘러봤을 게 벌써. 근데 못합니다 지금. 지금 오늘날 젊은이들의 기백이 다 사라졌고 국민의 의식이 자유민주화다가 망했다고 나는 합니다. 자유민주화다가 망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해 부정부패를 해도 말을 못하는 이런 세대가 된 이유가 자유민주화가 됐게 된 겁니다. 나는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애국 군대가 일어나서 지금 현 작가들 척결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나는 선의의 애국자가 독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요. 독재
자유 인권만 가르치고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 말이야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의 의식을 알기 때문에 돈 갖고 담배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언론과 방송이 막혀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언론과 방송이 하나도 우리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요. 그 왜 이래 담배 수입했습니까? 돈 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나 오늘 뭐 말하고 싶고 하루 종일 다 못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공자학원 추방하느라고 멀리서 오신 우리 많은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청주에서 해야 되는데 청주에서 이렇게 같이 딴 데서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로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같이 힘을 합쳐서 계속 각자 맡은 분야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써서 같이 애국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4월 10일 총선까지 우리 다 힘을 합쳐서 전력 투구해서 하여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공자학원 실체알리운동본부가 지나간 2년 동안 서울 중국 명동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해왔는데요. 2년간의 집회하는 결과물이 어땠느냐.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서 정률성이라는 사람을 놓고 국비를 48억을 들여가지고 강기정 시장이 정률성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 정률성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률성이는 출생은 광주에서 출생을 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일찍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결국은 한국 사람이 아니죠. 중국 사람인데 이 작자가 정률성이가 음악에 좀 소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중국 군가, 우리나라 육군 군가처럼 중국의 팔로군의 군가를 작사하고 작곡을 해준 사람입니다. 지금도 중국 군가는 정률성이가 작곡 작사했는 그 군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자는 6.25 전쟁 때 북한으로 건너가 가지고 위장 북한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동족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광주에서 강기정 시장이 정률성을 하나 유공자로 생각해 가지고 독립유공자로 둔갑하려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동상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인가 어느 전도사님이 그 동상 몸뚱아리를 이제 밧줄을 끌어내렸어요. 내려놓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끌어놓으니까 광주가 또 발칵 뒤집어졌죠. 어느 날 또 자고 나니까 그 동상이 다시 그 자리에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그 반복을 몇 번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광주에 가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고, 광주에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가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하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이 광주가 어떻게 공산당을 어떻게 기념공원을 합니까? 차라리 서진핑 동상을 만들든지 차라리 김일성 동상을 만들면 더 좋지 않느냐 이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광주 광역시에서 이제 자체에서 이제 시민운동이 일어났어요.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주야로 중고등 학생들까지 반대해서 그거를 이제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하면 안 된다. 박민식 법무부 장관도 하면 안 된다. 정부 예산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하니까 이것을 안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실본에서는 공자학원 실체알리운동본부에서는 4월 10일 날 총선을 앞두고 지금 총선이 지금 25일, 6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4.15 총선 때도 부정선거가 틀림없습니다. 저도 부정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게 부방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LG U+하고 이제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LG U+가 문제냐 하면 LG U+는 통신기자재를 중국에서 가져와서 중국의 아이순이라는 통신기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아이순이 기자재는
중국에서 몰래 감추는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칩으로 인해서 LG U 플러스 전화 쓰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LG U 플러스 우리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계산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통신망으로 해서 3바레트 이상 우리 한국 사람의 기밀이라든지 비밀이라든지 사진이 전부 다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넘어갔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전선거에서는 통신기자재 LG U 플러스가 쓰는 아이순 기자재를 쓰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원 조사에서도 사전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사항이 있죠. 그래서 저지난주부터 저희 공작원 실체알리고 있는 본부에서는 LG U 플러스하고 이제 싸움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너 LG U 플러스 지금 이사장 사장 된 사람들 자숙하고 회개하라. 이번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이 용서 안 하겠다. 이제 이래 돼가지고 우리나라 통신망이 SK도 있고 KT도 있는데 왜 해필이면 LG U 플러스가 하느냐.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자학원은 서울대학에 서진핑 기념관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학교인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하나도 없으면서 서진핑 기념관이 있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세대, 뭐 한양대, 그 다음에 외국어대 뭐 이래 해가지고 쭉 있는데 전국 대학이 22개 대학에 공자학원이 되어 있고요. 17개 고등학교에 공자학당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중학교에는 공자교실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초등학교에는 차이홍, 매이홍이라는 그 가정학습지를 돌리는 그 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곳곳에 공자 아카데미 학원이 자꾸 생기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자학원, 공자학당, 공자교실 전체에 160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간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간첩이라 하면 여러분 뭐 북한하고 옛날에는 간첩이 북한하고 뭐 부론 서적을 읽는다든지 북한하고 뭐 통신한다든지 이러면 간첩이라 했죠. 지금은 간첩이라는 개념이요, 생활 간첩이라 그럽니다. 생활 간첩이 어떤 게 간첩이냐면 민노총도 간첩입니다. 그리고 정교조도 간첩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그 생활 속의 간첩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조선족들도 사실은 뭐 같은 우리 조선족이자 하지만 그 사람 조선족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중국 국적을 갖고 있고 중국 공산당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간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전국적으로 생기는 차이나타운, 이게 무수하게 생기고 있고, 제주도 같은 데는 우리 제주도 본토 사람이 땅을 소지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제주도는 중국 사람 소지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우리 국토가 거의 다 중국화로 뺏기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라는 사람이 싱하이밍 그 중국 대사한테 가서 무릎 꿇고 조아리면서 가시련에서 두 손을 모으고 싱하이밍이 훈시를 들고 왔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반미 경중이라 해가지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눈을 뜨고 개발해서 중국을 몰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우리 애국자들, 동지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으면서도 부산에 동서대학, 동아대학 공자학원이 있고요. 또 지상고등학교 공자학당이 있고요. 중학교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주일이, 일주일이 그냥 시간이 언제 흘러가는지 몰라요. 계속 눈 뜨면 이것이 하나의 사명인가 생각하는데, 저는 부산에 있으면서 대구 계명대학을 또 우리가 또 투쟁을 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으면서 부산, 대구,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한라대학, 제주대학, 이 다 제가 커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일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오늘 이 기점을 해서 청주 나름대로 우리 애국자들 모임을 좀 하시고, 대전은 대전 나름대로 애국자들 모임 하셔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각 대학교 앞에서 좀 떠들어줘야, 하다못해 떠들어줘야
이 대학 총장들도 공자 학원 이 운영자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동안에 우리 공실본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전국에 중국 비밀경찰서가 서울 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까지 해서 2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됐고, 서울에는 강남의 잠실 쪽에 동방명주라는 그 중국 식당인데, 그 식당에 저는 2번 가봤는데요. 그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CCTV도 없어요. 그건 한강변에 떠 있는 수중 도시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한강에 배를 띄워서 서해안으로 빠지면은 서해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중국 상선한테 고기 잡는 배한테 넘기면은 사람이 중국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번에 탈북자 500명을 중국 정부에서 강제로 북한으로 보냈잖아요. 500명 가운데 외람스럽게도 74명이 한국에서 주민등록 가지고 한국의 아파트 잠자다가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74명이 지금 행방불명에 대해서 다 끌려갔어요. 거기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500명 가운데 한국에서 그동안에 탈북해가지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정말 잘 살다가 김정은이 지시에 의해서 중국 공안으로 인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중국 탈북자 500명 가운데 섞여서 북한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은 뭐하고 있었냐, 우리나라 국정원은 뭐하고 있었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첩 조사를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정원이 간첩을 못 잡습니다. 경찰이 잡는데, 경찰이 이 간첩 잡는 교육을 국정원에서는 몇 년을 거쳐 교육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간첩 잡는 교육을 4주 동안 받는답니다. 4주 받아가 간첩 잡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좀 깨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지금 100만 돌파를 했고요. 이어서 김덕영 감독이 또 제2탄을 만들어내신다는데, 그 업소의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또 영화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게 봐야 됩니다. 안 보고는 대한민국을 말하지 말라, 이런 정도로 하거든요. 저는 건국전쟁을 전 5번 봤거든요. 봤는데 보면 볼수록 눈물이 나고 감동입니다. 아무튼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아무튼 이제 대전이나 청주에 좀 불쏘시개 노릇을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집회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공지를 띄우고 그래 했는데, 사실 부산에서는 좋은 차 올라왔고요. 좋은 차 올라오다 보니까 좀 많이 힘이 약할 수도 있는데, 여럿이 같이 오려고 하니까 시간도 안 맞고 날짜도 안 맞고요. 또 오면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기차표를 다 끊어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돈 내갖고 올라가는 그런 애국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애국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없어요. 근데 저는 지난 2년 동안 중국 대사관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를 1,000만 원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1,000만 원 썼다고 이제 광고를 하니까 너무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게 하나의 사명 아니면, 어떤 소명의식이 아니면 이 일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정말 저는 노령연금 한 달에 뭐 35만 원 딱 받으면 전부 다 한 달 내 기차표 다 끊어놓고 다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자, 이게 좀 모여가지고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고 오늘 집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마디 할 수, 예. 여보세요. 여러분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공산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경계하십시오. 공산주의의 끝은 공산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당들은 공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가 이북당을 공산주의 만들 적에 공산당이라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들었으니까 민주 노동당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자 들어가 있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그
원천은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체험하고 싶습니까? 공산당 나라는 감옥이에요. 감옥. 참사 없는 감옥이에요. 여러분들 이북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소련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모택동 중국 공산당에서 살고 싶습니까? 민주자를 항상 조심하십시오. 공산주의를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옵니다. 자유 대한민국, 오직 자유 대한민국만이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